우리가 로봇 산업이 최근에 계속 확장적으로 이슈화되고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봇에 사용되는 전지에 대한 효율성, ESS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핵심적인 그렇죠. 이슈이자 재료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이고요. 예. 국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기 때문에 네. ESS와 전고체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죠. 이차전지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승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종목 흐름이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5종목으로 압축해서 판단 접근이 가능합니다. 내년에 키워드가 네. 바이오 쪽에서 2개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CNS, 중추신경계. 네. 예, 중추신경계 쪽에서 성과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두 번째는 mRNA, 네.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번에 상장한 회사 중에서 실적 벌써 빵빵하게 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알테오젠이 스피드 넘어갑니다. 네. 나야나 하는 회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성과만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ESS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핵심적인 그렇죠. 이슈이자 재료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이고요. 예. 리튬 가격과 ESS 부분을 병행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봇 산업이 최근에 계속 확장적으로 이슈화되고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로봇의 배터리가 장착되는데 이게 1시간 반, 많으면 2시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봇에 사용되는 전지에 대한 효율성, 이게 좀 더 확장되는, 왜냐하면 1시간 반, 2시간 사용하는 전지를 달고 로봇을 우리가 사용하기는 쉽지 어렵거든요. 계속 그 시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배터리를.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한 가능성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예. 국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기 때문에 네. ESS와 리튬 가격과 전고체 산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죠. 지금 현실에서 ESS 관련해서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대체제라고 지금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그 주가 반응의 이슈일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kg를 까는데 송배선 라인의 금액이 100억 정도, 8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 금액 대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해당 구역에 설치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금까지는 ESS 하면 해외에서 수주하는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로의 주가에 반응하는 형태였는데 국내에서도 이 부분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또 전력이 필요한 요소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크다고 보죠. 최근같이 그렇게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은 앞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스무스하게 우상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유해서 그냥 끌고 가는 형태 전략적 대응이 가장 효율적 판단에서의 접근일 것 같기 때문에 네. 이차전지는 당분간에 의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형태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있는 보유 종목, 보유 수량 또는 일부 편입해서 그냥 가지고 가시는, 그냥 주가의 상황을 매일매일 체크하지 마시고 한 달 뒤에 열어보면 좀 올라가 있고 한 달 뒤에 열어보면 좀 더 올라가 있고 이런 현상에서의 가격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목 흐름이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재사 중에서 3-4개 종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에코프로 BM, 포스코피체, LNF 이 정도 네. 선에서 소재사의 흐름들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셀사는 LG에너솔루션 하나 정도가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에 SDI 정도 흐름이 유망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5종목으로 압축해서 판단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에코프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게 최근에 아주 핫하게 주가가 그렇죠. 움직였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점 대비 최근 상승률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포스코 피처엠이 1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LNF가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가 포스코 피처엠으로 10만 원에서 26만 원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BM이 8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2.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가 상승률도 이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의 2.5배 수준에서의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유독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기존의 다른 종목이 움직일 때 안 움직이다가 최근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에코프로가 눈에 띄게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대한 상승률에 대한 우리가 느낌이 강하게 접수가 되는데 실제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비슷합니다.
다른 종목의 네. 주가 상황. 그래서 에코프로가 탄력적이고 투자 가치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주가 흐름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다.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도 서시스템은 이제 그 저기 모듈. 그 저기 예. 금속으로 된 예, 예. 거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네.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기업도 또 있고 그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들도 앞으로는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시스템이 실적이라든가 내용적 측면은 가장 그 최선호도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국한되어서 퍼센테이지를 가져가기보다는 성장 섹터로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이 돼 시간을 가지고 그렇죠. 접근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성장 섹터의 주가가 이제 당분간에 대해서 조금은 기간 조정 아니면 일부 가격 조정 진행이 되어야 되는 지점에 딱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기존의 성장 섹터에 대해서 30% 비중으로 접근했다라면 반도체 50, 성장 30, 그다음에 선호주 20으로 가져갔다라면 성장 30에 적당히 알아서 넣어라. 30에 한 20 정도로 좀 줄여야 되는 현 시점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죠. 일단은 내년에 키워드가 네.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두 개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CNS, CNS? 예. CNS 뭐죠? 센트럴 뉴트리 중추신경계, 예. 예. 그쪽 시놉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중추신경계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라고 하게 되면 뇌 쪽과 연결되는 이 쪽에 대한 치료와 관련된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알츠하이머입니다. 파마들 쪽에서 예. 이제 성과를 낼 것도 있고 거기랑 연결될 것들을 본다. 그럼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mRNA 네.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 두 가지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요 관련된 그러니까 다 파이프라인이 하나씩 다 있긴 있는데 얼마큼 성과가 나왔느냐라고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시총 높은 것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중추신경계 쪽에서 또 성과 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겠죠. 네. 네, 이쪽에 성과가 나온 게 또 높겠다. 그런 쪽들과 함께 mRNA는 이번에 상장한 회사 중에서 알지노믹스 네. 같은 경우도 벌써 알죠. 예, 알지노믹스 알죠. 이것 같은 경우도 벌써 1112 쪽에 1조 9천억도 그 라이센싱 아웃 했었고 내년에 한 건 더 추가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임드 바이오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네. 1조 3천억 정도 라이센싱 아웃 했는데 시총은 벌써 4조 5조 가고 있고 얘는 이제 2조대다. 그러면 격차가 좀 많이 좁혀지는 과정들이 나올 수 있겠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쪽이라든가 이제는 성과만 내면 다 이제 조단위예요. 그만큼 성과를 인정받았다라고 예.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추가로 얼만큼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를 미리 좀 선반영하는 거 성장주입니다. 선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네. 거죠. 우리 올해 들어서 한 7조 넘게 라이센싱 아웃했던 ABL 바이오는 이제 시총이 10조입니다.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누가 네. 올라가는 게 경쟁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꾸준히 들어온다 그러면 잠깐만 이건 10조짜리가 아니지라고 하면서 이제 배팅이 붙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바뀔 수가 있고 거기다가 또 내년은 알테오젠이 또 코스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시총 1위가 코스닥은 2차 전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근데 2차 전지보다는 뭐 바이오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막 밀고 들어오는 쪽들 나오게 되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건 또 어차피 성장주들은 밸류를 또 끌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아마 그런 쪽에서 시총 위쪽에 있는 뭐 리아캡이나 또 ADC 쪽에서 그래도 약물 전달에서 나야 나 하는 회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성과만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또 탈환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아마 변화를 보시는 것도 네.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탑픽으로 보게 되면 한미약품 계속 보시는 네. 게 맞겠다고 생각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가기 전에 이제 지방 간 이게 네. 끼는 게 제일 또 초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죠. 메시? 그거 메시 아닌가? 네. 축구 잘합니다. 네. 이것도 성과내고 1112가 또 관심 많은 쪽이고 거기서 이제 먼저 그걸 치료를 인해서 비만으로 가는 걸 방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또 가장 안 좋은 게 또 간 경화로 가는 게 또 안 좋다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메시 쪽에서 성과 나오는 올릭스 같은 경우 네. 이것도 한번 더 중요한 성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레벨이 될 수 있겠다는 쪽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시총 위쪽입니다. 예. 좀 검증됐다고 봐야겠죠. 그런 그런 것들이 저 좋겠다 그렇게 말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증가율 같아요. 실적에 대한 증가율. 음. 그러니까 수주를 얼마나 받고 독보적인 기술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뭐 다 아는 삼성바이오 쪽은 뭐 시장에서 근데 100만 원짜리다 보니까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매매 욕구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맞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중소형 쪽에서 음. 성과 나온다 그러면 ST팜이 테스트팜. 예. 이게 올리고 쪽에서는 요즘 최근에 수주 나오는 거 보니까 꽤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아소시오 쪽에 홀딩스 쪽에서 어느 정도 같이 맞춰줘서 백업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예, 꾸준하게 패턴이 맡겨갈 수 있겠다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주항공과 헬스케어가 만나는 회사죠. 예. 로킷 헬스케어. 네. 아로켓. 네. 예. 네. 이런 AI 의료 쪽에서 네. 이렇게 좀 독보적으로 갖고 있거나 네. 또 회사 쪽에서 3빌리언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 주식 사면 30억 간다는 얘기. 음. 예, 이런 회사들 이런 쪽도 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미국 진출하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쪽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AI 의료하게 되면 아직도 루닛 뷰노 보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성과가 나서 벌써 들어가는 회사, 특히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회사들은 실적 벌써 빵빵하게 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벌써 바뀌어 있는 모습들이죠. 이런 될 수 있는 만한 회사들 또 보니까 뉴로핏 꽤 괜찮은데 그리고 또 우리 강점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다 이제 북미 쪽에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 북미 그래서 서양인들 쪽으로만 데이터가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각국에 진출돼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또 동양인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게 강점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기반이 정확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 쪽을 보게 됐을 때 내년에 AI 의료 쪽들은 될 만한 종목들은 또 계속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